하이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방시혁이 미니진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자, 오랜만이니까 지난 영상 복습. 먼저 미니진의 카톡들을 봤을 때 굉장히 하이브로부터 탈출, 즉 어두어를 분리해서 나가고 싶어 했던 건 맞아. 물론 요즘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왜 미니진이 뉴진스 데리고 탈출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 이 내용은 일단 패스할게. 어쨌든 하이브로부터 레이블 어두어를 독립하고 싶었던 것이고, 미니진은 처음부터 어두어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탈출하는 말도 회사 찬탈이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야. 하이브와 어두어는 주식관계로 엮여 있으니까 어두어가 독립하려면 하이브가 지분을 팔도록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카톡들이 그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본 거라고 할 수 있지. 법원에서는 아무리 방법을 모색해봤다고는 해도 실제로 하이브에 해가 될 만한 것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니진을 해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고, 이상했던 점은 이거였지.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따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회사가 자사의 경영적 이익에 따라 투자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걸 두고 악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하는 개념을 잘 적용하지 않아. 어두어가 독립하는 게 하이브에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양쪽이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전략을 짜는 협상의 과정인 거고, 뭐 미니진은 실제 시도한 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 시도한 게 있어도 법에 어긋나는 걸 한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없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게다가 하이브 입장에서 어두어의 규모로 보나 실현 가능성으로 보나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방시혁은 미니진의 행동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러가면서까지 강경하게 대처하는 걸까?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 하이브의 강경한 조치들은 전부 미니진을 향하고 있는데, 특히 그녀가 어두어 경영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야.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좀 전에 경영권 탈취, 이게 사실은 어두어 독립을 말하는 거고, 좀 더 정확히는 이 주식 지분 관계 정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엄밀히 말해서 대표이사직이랑 이거랑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거든. 봐봐, 미니진이 대표이사든 아니든 지분 18%인 건 변함이 없잖아. 하이브에게서 독립하고 싶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알아봤다고 쳐. 근데 이게 꼭 대표이사라서 알아볼 수 있는 건가? 진짜로 미니진이 이 하이브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게 문제면 하이브는 그렇게 지분을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이브는 그와 관련된 조치는 일절하지 않았어. 왜? 그럴 필요가 없거든. 애초에 미니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서 싫은데 하면 그만인 상황이니까. 미니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으니까 미니진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 거지. 좀 전에 말했듯이 어두어의 경영권은 처음부터 미니진에게 있었어. 근데 헷갈릴 만한 게 보통 주식회사에서는 일대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거든. 여기서 이것도 하나 정리하고 갈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일대 주주가 경영권을 가져. 그래서 주식 지분을 두고 주주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경영권 다툼이라고 말하기도 해. 그런데 어두어의 경우는 미니진이 이대 주주지만 처음부터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어. 독립성을 보장하는 레이블의 특성이지. 방시혁은 그걸 조건으로 미니진을 데려왔고, 좀 더 자세하게는 어두어의 주요 경영은 어두어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미니진이 대표이사고 나머지 사내이사의 과반수가 미니진 측 사람들이어서 미니진이 경영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어두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니진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경영권은 왼쪽에 하이브와의 주식 지분 관계인데, 정작 하이브의 조치는 오른쪽 미니진이 어두어의 진짜 경영에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법원이 미니진 배임 아니니까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말라고 판결까지 냈는데도 하이브는 어두어 이사회에서 미니진 측의 사내이사 2명을 하이브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기어코 미니진을 대표해서 해임시켰어. 이사회를 완전히 하이브가 장악한 거지. 그리고 프로듀싱도 괜찮고 사내이사로 다시 오는 것도 괜찮은데 대표 복귀만큼은 절대 안 된대. 여기서 하이브가 절충안으로 미니진을 사내이사로 재임명하겠다 하는데, 미니진은 말장난하지 마라 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이미 이사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모두 하이브 사람인 상황에서 미니진이 혼자 사내이사로 들어가봤자 거기서 미니진이 무슨 얘기를 해도 하이브가 안 된다면 못하게 되는 구조라서 그런 거야. 확실히 미니진이 어두어 경영에 손 못 대게 하려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경영권 탈취는 미니진을 해임하려는 진짜 이유가 아니야. 왜냐하면 첫째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독립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회사가 악으로 치부하며 이렇게 수많은 비용을 들여 제거해야 할 만큼의 행동이 아니고, 둘째로 미니진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경영권은 왼쪽에 하이브와의 주식 지분 관계인데, 하이브의 조치는 미니진이 실제 어두어의 경영에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집중되어 있거든. 그럼 궁금해지지. 진짜 이유가 뭘까? 미니진이 어두어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게 대체 뭐길래 기업 입장에서 굳이 이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 재판에도 미니진의 화해 제안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세계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던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에 손을 대면서까지 미니진을 기어코 어두어의 경영에서 몰아내려고 한 걸까? 그냥 방시혁이 질투나서 그런 거야. 자기가 손 안 댄 그룹이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한 열등감이지.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나봐. 사이비 종교 때문인 것 같은데. 풋옵션 1000억 주기 싫어서 그래. 나르시시스트라던데? 솔직히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다만 저 경우들은 그냥 그렇다고 해버리면 끝인 거라서 방시혁 본인이 아닌 이상 증명이 가능하질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려고. 그래서 일단 좀 찾아봤어. 미니진의 어두어 경영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다음 편에 계속. 농담이고, 하하. 지금부터 조금 내용이 많아서 한번 쉬어가자는 의미로. 놀랬어? 그 중도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자,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야. 지난 영상에서 이 댓글들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었는데 저렇게 탑 팬덤이 부러워할 만큼 뉴진스 멤버들은 기존 하이브에서 제공하지 않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보여. 감사한 댓글 제보를 토대로 어떤 게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좋은 숙소. 공개 후 화제가 되었었던 뉴진스의 한강뷰 숙소야. 무려 각방. 미니지는 멤버들에게 직접 가구를 고르게 하고 함께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 데뷔 초에는 방 2개인 숙소를 썼다고 했으니까 더 한강뷰 숙소는 2023년에 1천억대 매출 올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 둘째, 빠른 정산. 7월 22일 날 데뷔해서 이제 8, 9 이렇게 2달 3분기 정산을 하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음원이랑 음반 판매가 잘 돼가지고 그걸로 정산을 해줄 수 있게 됐죠. 물론 성과가 있었다지만 데뷔 후 2달 만의 정산은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어 민 대표가 신경을 좀 쓴 거겠지? 또 하나 미니진의 어도어가 확실히 아티스트에게 신경 많이 써주고 있다고 느꼈던 게 여기 경상개발비라고 아티스트를 훈련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있거든? 실제 매출과 직결되지 않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 건데 이게 다 레이블에 비해서 어도어가 월등히 높더라고. 심지어 뉴진스 한 팀인데 아무튼 미니진의 어도어는 이렇게 빠른 정산을 포함해서 아티스트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 솔직히 이번 이슈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프티피프티와 묶어서 미니진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피프티피프티 뜨기 전부터 시계 팔아 차 팔아 좋은 곡 사주고 좋은 숙소 마련해주고 좋은 레슨 시켜주고 아티스트에 대해 쏟은 애정과 노력으로는 이 두 분이 평행이론일 정도로 비슷함. 자, 그리고 다수의 광고 계약. 이것도 미니진이 직접 발로 뛰어서 광고 따낸 거라고 해. 미니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광고업 관련 종사자라며 미니진이 뉴진스 샤넬 광고를 따낸 비하인드 썰이 올라왔는데 뉴진스 데뷔 전부터 샤넬과 버버리 등 명품 브랜드에 우리 애들 모델로 써달라 먼저 제안했다고. 민지는 샤넬, 다니엘은 버버리, 혜인이는 디올 멤버별로 브랜드를 정해 포트폴리오를 돌리며 모델 계약을 콜라보나 광고 수주 따듯이 했고 이런 식으로 명품 브랜드 8개와 코카콜라 모델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함. 미니진 말처럼 하이브 소속이라 먼저 모델 제안을 받았던 게 아니라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알아봤지만 솔직히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하기 어려웠어.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의 가치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이니만큼 미니지는 이 가치를 높이고 수호하는 방향으로 어도어를 경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하지만 그게 하이브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지. 경영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경영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볼 정도로 어도어와 하이브는 뭔가 경영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심했던 거야. 아니 근데 하이브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면 아티스트와 그 콘텐츠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럼 어도어랑 입장이 다르게 뭐길래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걸까? 오, 좋은 질문인데 내부 사정이야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미니진의 내부 고발문을 보면 하이브와 이런 데서 갈등이 있었겠구나 싶은 대목들을 좀 찾을 수 있어. 미니진의 내부 고발문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빠르게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음반 밀어내기. 음반 판매량을 부풀리는 편법적인 행위를 말해. 미니지는 이것을 비판하는 이유로 크게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시장 질서 교란, 주식시장 왜곡, 나아가 엔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위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해당 이슈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경우 정직하게 콘텐츠로만 승부하고자 노력해온 뉴진스마저 함께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제기한 것은 하이브가 UMG라는 회사와 10년간 하이브의 음반 음원을 독점으로 유통하는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였어. UMG는 세계 최대의 음원 회사 중 하나야. 이게 왜 문제인가 싶을 수 있는데 어도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 첫째, 뉴진스는 빠르게 성장 중이니 계약 기간을 짧게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 둘째, UMG 산하의 레이블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뉴진스는 향후 10년간 이곳만 이용해야 함. 세 번째로 문제 제기한 것은 하이브의 산만한 경영이야. 이건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하이브가 어두워 보고 하이브 내부 계열사들과 일하라고 한 거지. 근데 미니진은 같이 일해보니까 하이브 내부 계열사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미니진처럼 빡센 성격에 이러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외부 사업자를 찾아 일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배신자 마냥 눈치 주고 그래서 나름 예의를 갖춰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네 번째, 쉐어드 서비스는 업무, 인사, 재무, 홍보, IT 등의 업무를 모 회사인 하이브가 도맡아 하면서 자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해. 미니지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데도 레이블 체제에 맞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홍보 분야에서 뉴진스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어. 참고로 여기에 그 하이브 문건에 대한 비판도 있어. 마지막으로는 하이브의 비윤리적 경영을 전부 성토했어. 특히 표절 문제를 비중 있게 문제 제기했고 자, 직접 보니까 어떤 것 같아? 하이브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이걸 보는 의견은 크게 2개로 나뉘더라고. 회사의 혁신을 위한 충신에 진실된 간언이다. 회사를 거스르려는 괘씸하고 반역적인 행위다. 하이브는 당연히 미니진의 행동을 후자로 인식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하이브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하이브가 미니진의 행동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실마리가 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2년에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실패들을 하나씩 복귀하면서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다 진지하게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놓치고 있던 본질의 정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제일 목표는 생존이어야 됩니다. 오직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회사를 다시 설립하는 수준으로 재분배했고, 또 하나 발견한 답은 그저 살아남기만을 위한 1차원적 생존이 아니라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도산을 앞두고 가슴에 새긴 이 해답은 이후 제가 가본 적 없는 길을 택할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 저를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하이브를 경영해 온 스토리와 그가 생각하는 기업의 본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영의 방향성을 이야기한 이 답사에서 아티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예술의 가치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 그가 기업의 본질로서 언급한 것은 오직 생존, 그리고 성장.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져. 회사가 아티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적 가치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고 오직 생존과 성장을 목표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면, 아티스트와 콘텐츠는 생존과 성장이라는 회사의 대의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고 회사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솔직히 이것도 이상했었거든. 왜 유독 하이브는 거의 모든 소속 그룹의 팬덤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라는 항의가 나오고 아티스트를 방치한다거나 수납한다는 논란이 있고 심지어 소속 아티스트를 방패막에 삼지 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게다가 이 하이브 문건의 가장 큰 문제는 작성자가 누구든 목적이 뭐든 간에 이 문서 제작 자체에 근본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부재하다는 데 있어. 근데 여기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좀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게다가 생존이 목표가 되는 상황은 위기 상황이야. 이때는 지휘의 통제성이 강해지고 구성원들의 자율성은 줄어들지. 리더의 전투지휘 하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철저히 따라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회사의 생존을 위한 시스템, 이런 상황에 리더를 거슬러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처리됐겠어. 그러니 이를 터부시하는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거야. 전국의 소신 발언을 대하는 하이브 직원들의 분위기와 하이브를 떠난 사람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주체성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하이브의 잘못된 점을 대놓고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민희진. 민희진에게 회사는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를 제대로 수호하지 않는 시스템은 혁신해야 할 대상이니까 고분고분 시스템을 따르기는커녕 잘못됐다고 내부 고발로 성토해대는데 방시혁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민희진에 대한 방시혁의 분노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에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갈등,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할게. 아니 이번 편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하하, 그걸 기억하네. 내용이 많은데 한 편에 전부 담으려고 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산만해지고 길어지더라고. 대신 다음 편은 진짜 금방 올라갈 거야. 다음 편이 더 흥미진진하니까 기대해.